여러분, 등불축제에 가보셨나요? 연등회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등불축제는 매년 정월대보름에 연등 모양의 등불을 밝히고 부처에게 복을 비는 행사로 그 불빛이 참 아름답기로 유명하죠. 사람들이 모여서 각종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등불축제 연등회가 지난해 12월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됐다는 소식입니다. 연등회는 각 개인이 자발적, 공동체적으로 참여하고 배려와 평등, 포용의 정신으로 참여자 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21번째로 등재됐다고 합니다. 이에 중국의 한 언론은 연등회 문화는 원래 중국 불교 문화에서 유래된 것, 한국이 모든 문화가 한국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냈는데요.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번에 한국이 등재에 성공한 것은 연등회 문화다. 이 문화는 2020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되었으며 한국이 등재에 성공 후 큰 승리라며 매우 기뻐했다. 이를 안 일본인은 한국인들이 아시아의 각종 전통 문화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있으니 중국이 나와서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다고 분개했다. 라고 하며 사실은 이번 등재에 성공한 한국의 연등회 문화는 일본인을 수마제라고 부르는 것으로 중국의 묘의 문화에서 유래된 것이다. 중국 묘의 문화가 그들의 조상이고 본질은 같은 것이다. 하지만 듣기로는 수마제는 일본에서 3400년 전해졌고 초기 때 중국에서 건너간 것이며 일본은 그 이름만 바꿨을 뿐인데 한국이 이제 와서 일본의 수마제를 자신들의 연등의 문화로 등재해버렸다. 이는 중국 묘의 문화의 짝퉁의 짝퉁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웃긴 일이다. 하지만 한국의 이번 등재는 문화 약탈의 일종이기에 충분한 중시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곧 덧붙였습니다. 연등회는 등불을 밝히고 부처에게 복을 비는 불교적 성격의 행사입니다. 본래 등에 불을 밝히는 것은 번뇌와 무지로 가득 찬 어두운 세계를 부처의 힘으로 밝게 비춘다는 의미로 공양의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불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신라시대, 연등회가 전국적인 국가 행사였던 고려시대, 유교사회였던 조선시대에도 연등회는 서민의 중요한 축제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경성시내가 화려한 등으로 부야성을 이루었고 이를 보기 위해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이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죠. 오늘날의 연등회는 1946년 미군정 하에서 자주 독립을 염원하며 최초로 진행되었고 1975년 4월 초파일이 국가 공휴일로 제정된 뒤로는 해마다 더욱 많은 인원이 연등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등회는 우리의 민속 문화를 함께 형성해온 불교의식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다른 축제와 구분되고 각종 체험 코너와 현대적인 공연은 외국인을 비롯한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연등회가 사람들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행사로 인정받은 이유이죠. 이렇게 연등회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나 어려운 시기에도 문화적 생명력을 지닌 채 민중들의 마음을 환히 밝히며 한국에서 약 1200년간 지속되었는데요. 그러나 중국 네티즌은 이러다 언젠가 불교 문화를 자기 나라 전통 문화라고 할 것 같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자기 나라 문화에 대해 자비를 느끼는 증거이다. 없을수록 더 갖고 싶은 거, 자격지심의 반증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그들의 반응,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중화 역사는 상하 5000년, 이것은 인류 전승사에서 유례가 없는 특수한 국가야. 중국의 5000년 문화는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어. 기타 3대 문명 도국은 일찍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 지금의 이집트도 고대 이집트가 아닌데 지금의 중국과 고대 중국이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져야 해. 맞아. 역사를 잇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어. 5000년의 긴 역사 속에서 중국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였고 또한 위대한 역사적 인물도 배출해냈으며 어떤 인물들은 세계 역사의 흐름에 지울 수 없는 한 획을 그었어. 예를 들어 대학자 공자, 저명한 의학학자 이시진, 저명한 시인 구론, 저명한 심학자 왕양명, 저명한 발명가 체른. 그가 만든 종이는 세계 문명의 진전에 큰 기여를 했어. 중국의 옛 사람들은 오늘날의 중국 후손들에게 자부심을 주기에 충분해. 맞아. 그때 당시 노벨상이 있었더라면 중국 고대명인들은 무조건 수상했을 거야. 중국은 당시 세계의 중심일 뿐 아니라 주변 각국의 종주국, 예를 들어 일본과 한국, 베트남이 중국의 문화와 경제에 대한 부러움을 가졌지. 그만큼 고대 중국과 관계를 맺게 된 것만으로도 영광이었다고 해. 몇 년 전 외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이 자신이 얼마나 강대한지를 모르고 산대요. 진짜로 많은 중국인들이 자기 나라가 얼마나 강하고 나라가 강한 것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지낸대요. 한국, 동아시아 한반도의 소국, 고대에는 우리나라의 속국 중 하나였고
현재 한국의 총 면적은 10만 3,300km로 쿠바보다 조금 작고 포르투갈보다 조금 크다. 우리나라 장수성과 비슷한 면적을 갖고 있다. 한국은 속국이었다는 과거를 감추고 우월감을 되찾기 위해 1990년대부터 중국과 끊임없이 선을 긋고 탈중국화, 한글 사용, 그들의 수도 한양도 서울로 바꿨다. 또 끊임없이 중국의 문화와 전통 명절을 표절하고 끊임없이 세계유산을 신청하며 중국의 춘절과 단오절을 모두 그들이 처음 만든 명절이라고 말한다. 중국 문화뿐 아니라 일본 문화까지 표절하고 있으니 일본인들의 분개심이 클 수밖에 없다. 저도 3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죽어라 싫었는데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 차츰 이해하면서부터 그런 마음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한국 혐오하는 게 막 이해되고 그래요.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의 이런 표절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표절했을 때 화를 많이 내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불교 문화가 한국에서 건너간 것이라고 여기고 있고 있어요. 앞으로 한국이 불교 문화를 자국의 전통 문화로 신청할 가능성을 절대 배제하면 안 됩니다. 우린 그냥 자아 발전만 중요시하면 된다. 누가 덤벼도 실력이 있어야 맞서지. 그렇다 하더라도 시시각각 일본은 경계해야 돼. 일본인들은 식구 먹여 살리느라 돈 벌기에 바쁜데 언제 누구 미워할 새도 없어요. 맹목적으로 반이라는 건 좋지 않다고 봐요. 세계가 점점 이상하게 돌아갈 뿐이죠. 전 교육, 의료, 식품 안전과 같은 국민들과 관계되는 문제 외에 다른 건 관심 없수다. 중국 항상 나무 뒤에 숨어있는 호랑이 마냥 소극적으로 국제관계를 처리하는데 과연 그 효과가 어떤지는 두고 봐야지. 몇 명 중국인이 한국인을 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조사하고 발표해야 된다. 한국 깜짝 놀라게. 역사적이건 흥미거리던 과연 한국 문화였다는 이름만으로 유네스코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거나 인류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문화유산의 정의를 읽어보았는데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는 잘 모르겠어. 다만 난 유네스코가 이번 일로 논란에 휩싸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을 채택하는 조직에 협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한국이 이렇게 문화 표절하는 것은 문화적 열등감 때문이야. 심리학자 연구에 따르면 어떤 것이 부족하면 그들은 무엇을 더 의식하게 된다는 이론이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고대의 한국은 그저 우리나라의 속국 중 하나였고 한국의 모든 문화, 그중 대부분이 고대 중국 문화에서 온 거야. 심지어는 지난 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중국어를 사용했었고 조선전쟁이 끝난 후에야 대규모로 한국어를 보급했다고. 끊임없이 탈중국화하고 타국 문화를 표절하여 자기 소유로 하는 것은 전형적인 문화 열등 현상이지. 심지어 이시진과 공자, 불온이 한국인이라고 우기는 병적인 한국인들. 세계유산이란 거 필요해? 중국인이 역사를 소중하게 지키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근거도 없이 승인한 기관은 잘못한 것 같아. 한국은 로비에만 줄창 힘쓰고 그 관계자에게만 돈을 뿌린다. 중국은 단체에 돈을 내지만 불평하지 않아. 이래서는 질 것이 뻔하다. 하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이야. 정부는 각오하고 무언가 착수해달라.